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훈입니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정권 교체 후 첫 국감인 만큼 지난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견제론 구도로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현안이 많은데요. 거친 정쟁 속에서 정작 다뤄져야 할 현안 과제들이 묻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큽니다. 오늘은 김대연 위민연구원 원장 그리고 국회 출입하고 있는 이상환 기자와 국정감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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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부터 국정감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 후에 첫 국감인데 여야 정쟁 치열합니다. 현재까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정쟁 국감, 맹탕 국감, 알맹이 없는 국감 이게 항상 이제 수식어로 따라붙었거든요. 근데 국감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고 농사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기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스타가 되기도 하고 또 국정 운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감인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장미 대선을 5월 달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 정부 탓을 하는데 국감은 이제 야당이 공격수가 되는데 야당도 딜레마가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부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행정부가 야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방어를 해야 하는데 마침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전 정부에서 했던 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야당에서는 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책적으로 깊이 들어가다니 결국은 자기 본인들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쟁 국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어제 뭐 국토 증인 주석 같은 경우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의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감에서 문제 제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감에서 그게 나오는 걸 바라는 거지 의원들과 그 증인들 간의 실랑이를 하고 호통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위 국감은 현장에서 좀 예. 지켜보셨어요? 예. 분위기는 어때요? 이렇게 말씀했던 그 것처럼.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도 사실 파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정쟁의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임위마다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설전 또 정쟁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국회에서 이제 이슈로 잡혀 있는 질의 순서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계속 밀릴 정도로 제대로 취재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 정쟁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정작 중요한 정책들은 좀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이번 국감에 광주 전남 저희 지역 현안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쪽 국정감사 일정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죠. 이상환 기자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저 오늘 이미 이제 그 광주지방기상청에 대한 환노위의 국감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그 공공기관들의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 국방위에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오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국회에서 또 나주에서는 한전, 한수원, 원자력 등 16개 기관이 각각 상임위에서 국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교육위가 전남대로 내려와서 전남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을 하고요. 같은 날 광주고용노동청 국감도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국회에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대한 국감이 있고요. 뭐 14일에는 뭐 대전에서 광주고검 등 이제 사법기관 그리고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 등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8일 대전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국립과학과학관, 19일에는 고흥에서 우주나로센터, 그리고 국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아마 이제 이번 그 지역 기관들에 대한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오늘 20일에는 광주시에서 현장 국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국감 많아요.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좀 이슈가 방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일 날 행안위에 강주시 국감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복합 쇼핑몰 그 센터 유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그 하정 아이파크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군공항 문제, 이전 문제라든가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몇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18 진상이 그 조사 국감 같은 내용도 이제 좀 다뤄졌는데 어쨌든 강주 지역 현안 사업이 좀 많아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강주도 이제 강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 도의회가 있는데 강주시 국감을 시의회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국회에서 내려와가지고 국감까지 하느냐? 그러면은 옥상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강주시나 기관 같은 경우는 강주시의회에서 그 좀 행정감사를 진행하듯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았나요? 시의회도? 행정감사는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시정질이? 예, 시정질의가 지금 시작됐죠. 아. 어제 이야기했던 예. 하정 아이파크 국도교통의 국감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 결국 그 증인 출석은 했어요? 예, 정익희 현대산업개발 대표, 그러니까 안전부문 대표죠. 이분이 출석을 했고, 그리고 조호섭 의원이 국토위 위원인데 조호섭 의원과 이제 일방적인 거의 그 조호섭 의원이 질의하고 뭐 내하는 정도의 그런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어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예비 입주자들에 대한 그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현산이 조호섭 의원은 현산이 사실상 이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는 했는데 겁박이나 협박과 다름없는 대책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중도금을 이제 그 예비 입주자들이 납부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은행 대출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게 하니까 우리가 대신 갚아주겠다. 대신에 그 입주 지연에 대한 배상금은 그 계약금 10%에 해당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우리가 주겠다. 그러니까 대신 갚아준 중도금에 대한 거는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입주자들은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2월에 이제 만기가 도래되는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그 지원 대책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니까는 입주 지연에 대한 물리적인 또 뭐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없고 다시 중도금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뭐 배상이나 자기들이 피해 보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원책이고 또 자신들과 논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호섭 의원도 그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했고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40%의 중도금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그에 따른 그 지연 배상금은 내야 된다는 판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그 지원책은 맞지 않다라고 했고 또 그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제대로 답변을 좀 못했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해주고 이게 뭘 결국은 다시 다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장 네. 핵심적인 내용은 그 입주 지연에 대한 배상금 액수가 현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큰돈 해서 갚아주고 나서 그러니까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중도 상환 대출을 은행에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이자 비용을 우리가 대신 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이자의 5%에서 6% 이자를 또 받아서 입주민들한테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 장사 이야기 나오는 건데 이건 참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원 대책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자 장사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배상지원금을 좀 낮춰달라 이런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제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던 정익희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퇴돼서 알고 있냐 그러니까 뭐 2월 달에 부임해서 모르고 있다. 그거 왜 나왔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관은 뭐 입주 지원 같은 배상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 본인 업무가 아니라서 본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이분이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국감을 본 강주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감에 이거 어떻게 뭐랄까 희롱이랄까요? 우롱하는 이제 처사를 보인 것 같다. 이래서 사자성어로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조삼모사 같은
결국은 네. 그거잖아요. 먼저 처음에 사과를 당장, 새겨주고. 갚아주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다 받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자를 또 5%에서 6%를 또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이자도 무이자로 아니고.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내주고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를 5%에서 6%를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사태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내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이자에 대한 그 이자는 또 입주민들이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상한 기자 말했듯이 이게 지금 피해자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어제 음.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분이 안전을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 이제 여러 가지 피해 배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제시를 일단 해 놓고 입주자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신청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다 왔는데 이제 신청을 안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상이라든가 뭐 지연에 대한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될지는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는 그런 내용들조차도 나오지 않았죠. 아마 어제 이제 상황은 그런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승엽 그 예비 입주자 협의회 대표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면서 뭐 울먹거리는 모습까지도 좀 보였습니다. 음. 지금 근데 이 국토위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현대산업개발 문제를. 네. 정무위도 있고 환경노동위도 있는데 지금 일단 정무위 같은 경우는 회장이 안 나온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회장들은 다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고요. 사실 국감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대안이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대안들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하정 아이파크라든가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었는데 지금 또 하나는 배상 문제는 놔두고 형사처벌 문제잖아요. 근데 형사처벌 문제도 서울시에서 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거를 현산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벌금 4억 원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을 빌리면 큰 기업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다 할 것처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안전 그 불감증이라든가 건설 사망 사고가 굉장히 후진국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이걸 좀 모토로 해서 강력한 제재와 피해 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망할 정도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를 남겨줘야 하는데 어찌 된 게 영업 8개월을 또 그 4억 원으로 바꿔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그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뭐 기관들이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또 잠깐 시끄러웠으니까 짚고 그냥 넘어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국민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문제를 좀 제기한다. 지금 그 입주자 대표들이 세 번째인가 서울로 상경해 가지고 굉장히 좀 심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이야기했으니까 네. 정말 저희 광주 왔을 때 그 이야기 분명히 했거든요. 네. 큰 기업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뭔가 액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액션이 지금 그래서 그 말씀하셨듯이 봐주는 액션이. 대기업이라고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 그러니까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고 수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권에서도 내려줬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지금 시간 끌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지난달 말까지 해서 행정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번 달까지 넘어왔고요.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청문 절차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끌리니까 뭔가 좀 제대로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또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는 그런 두려움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법적 처분이 끝나야 사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1년이 넘도록 그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동 참사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이 끝나니까 강주 동구청에서 서울시에 그 징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정동 아이파크도 법적인 일단 그 결과가 나와야 제재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제 미흡하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인 제도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결정 났을 때 그걸 보고 행정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점도 있고 다만 이게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큰 소리들은 다들 쳤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건 법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이거 행정 이렇게 곧바로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답답한 건데 이걸 문서로 제도화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래이래 책임지겠다. 그리고 최대한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두리뭉실하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감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안 지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시간 끌기라는 입장밖에 안 되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자 노름하고 또 뭐 강하게 욕심을 부린다 입주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사태의 책임 누굽니까? 조우섭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태를 발생시킨 사람도 현산이고 그다음에 이 사태에서 지금 진행 사항을 그 배상해야 한 책임도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주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식으로 간다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삼모사로 간다면 큰 저항이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건 그래서 국감이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예예하고 답변은 했지만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계속 저희도 취재하고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마치 예전에 저희가 그 뭐가 있었죠? 임대 아파트 문제들 생겼을 때 한참 임대 아파트들 다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망하니까 몇백 채씩 갑자기 살 집이 없어진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임대 아파트 내가 전세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자기가 사서 어떻게든 위기 넘기려고 했더니 그 업자들이 그 돈까지도 다시 받더라고요. 몇백만 원씩을. 자기네가 망하게 해 놓고. 지금 현산이 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은 다음 달이면 사실 11 월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뭐 사고 없었으면 새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당장 한 달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고가 났고 그 모든 책임이 이제 현산이라고 어제 그렇게 조수석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뭐냐면은 전세나 뭐 월세 사신 분들은 이 11월 달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당장 이제 곧 있으면 살 집이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2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절절한 호소까지도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산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뭐 지금 이제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뭐 이런 곳에서 좀 더 뭐 노력이나 압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현산이라는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토교통부를 압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이게 이제 책임소재가 등록에 대한 그 허가 맞서권은 또 서울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지금 최고 수위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 회사 자체를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 수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허가권은 국토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징계 권한도 있고요. 다만 이제 국토위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공고를 하고 이게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자세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법을 시행령으로 좀 다룬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제도화시킨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게 지금 자꾸 뭐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것처럼 미온적인데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나서 준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흔히 말해서 '아 뜨거워.' 이게 돼야하는데 지금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산이 당초에 이야기했던 거와 그 다르게 계속 시간을 좀 떼고 있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것도 참 굉장히 사람들이 좀 화가 많이 났던 게 8 개월 영업 정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입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의 회사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맞춰시켜 달라는 건데 그 과정도 지켜지지 않고 8 개월로 처분했는데 그걸 돈 4억으로 또 때우는 방식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열만 받는데 네. 일단은 학동 참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1심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네네네. 책임자도. 그렇지만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은 보니까 집행유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정 처분이 좀 계속 너무 미온적으로 서서히 사람들이 좀 기억 속에 잊혀지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있고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처분은 법적인 처벌이 끝나야 그걸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을 적게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단 말이죠. 그것까지 염두를 하는 거죠. 만약에 법적인 절차에서 그분들이 실형을 많이 받고 아니면 법적 제재가 강했을 때는 행정도 거기에 맞는 등록 맞소까지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법적인 절차부터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 거대 기업이 좀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들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행정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음. 잠시 이제 국정감사 이야기 예. 다시 돌아와 보면 5.18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심이 좀 커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했었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DNA 행불자 일치하면서 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이상한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뭐 구두 증언이라든가 또 뭐 군 기록물들을 토대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조사 결과 살펴봤을 때 행불자 중 상당수가 안매장됐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소로 유력하게 지목됐던 곳이 옛 광주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과 의혹은 난무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옛 광주 교도소에서 수습된 유골 한 구의 DNA가 5.18 행부자의 것과 일치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42년 만에 처음으로 안매장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국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옛 광주 교도소에서 수습된 유골이 한 260여 구 정도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정밀 검사가 가능한 160여 구와 행불자 신고자 가족들 370여 명의 DNA 그 대조 작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치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근데 아직도 더 그 진행되고 있는 게 한 100여 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해서는 계속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안매장에 대한 어떤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계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불자 유골 네. 왜 거기에 묻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80년 5.18 때 그 안매장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뭐 유언비어 형식으로 계속 대처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주교도소 담벼락 밑에서 이제 그 유골 한 구가 DNA 일치를 했어요. 그때 아마 이제 기억을 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년 5월 달에 강주 시내 외곽을 맡고 있었던 공수부대, 아마 상공수 부대였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담양을 관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담양과 강주의 경계선에 상공수 부대였었는데 당시에 80년 5.18 때 강주 시민들을 압송했던 장소가 또 강주교도소예요. 그리고 공수부대가 진지를 구축했던 데도 강주교도소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폭력과 구타가 난무했다는 이제 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사망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사망자를 강주교도소 담벼락에 묻었다는 이제 증언도 나왔고 그래서 여기를 파다 보니까 지금 유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18 진상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설로만 돌았던 행불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작업이다. 그래서 현재 242명이 이제 행불자 신고를 했었는데 그중에 약 78명 정도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앞으로 발굴되는 그 유골 가지고 DNA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5.18 진상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주시와 구청과 검찰과 경찰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증언해 왔던 강주교도소 그리고 어등산 지역 몇 개의 지역을 상대로 계속 발굴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발굴 작업이 네.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는. 진상조사위가 1년이 연장이 됐어요. 이게 유골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은 거죠. 원래대로는 올해 말에 끝나는 건데 유골이 나오면서 1년 뒤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광주교도소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서 행불자 DNA가 일치하는 유골이 발견됐으니 저희가 뭐 그동안에 유언비어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역사적인 재조명 그게 크죠. 이게 유골에서 그 행불자 DNA가 발견됐는데 그 유골이 어떤 상태냐면 대퇴부 하나 총상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18 때 총상을 이렇게 총이 맞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전에 강주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뭐 북한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안매장사를 돌고 다 유언비어였다고 했는데 지금 5.28 아니 북한 계례군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이 나왔고 그럼 안매장설은 뭐냐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18의 정체성과 강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이 차원에서라도 계속 발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5.18 당시에 공수부대의 잔악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또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DNA가 일치하는 유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올해 말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진상조사 이후에 이제 활동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이제 기본이 2년 그리고 1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좀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두 차례 연장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로 기간은 연장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연장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안매장의 어떤 설이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남은 과제는 뭐냐면은 행불자도 정부에서 인정한 숫자가 아까 8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자료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행불자가 150여 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DNA 다 뭐 대조 작업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광주교도소 자리에서 뭐 그 유골들도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또 별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문, 추측, 뭐 낭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조사해 좀 점검을 하려면 내년 12월까지도 좀 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좀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용빈 의원이라든가 이영석 의원이 지금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지금 요런 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연장이 되려면 사실 이제 법을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지금 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할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 유골이 나왔는데 거부할 명분이 없죠. 만약에 이제 국힘에서 이거를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계속 5.18 문제 가지고 그 좀 시달린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아니라고 했는데 유골이 나온 상황에서 이걸 거부할 명분이 안 되고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끝나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또 출범이 돼요. 아니면은 조사의 기간을 그 제도를 좀 수정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 네. 하면 5.18을 인정을 하고 5.18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상황에서 이걸 계속 연장을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굳이 반대할 만약에 이유는 없죠. 반대를 한다 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모습들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일에 광주시 국감이 있습니다. 광주시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잠깐 네, 복합 일단 뭐 쇼핑몰 복합 이야기 쇼핑몰 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야당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면서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냐 이걸 따질 거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왜 9천억을 요구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복합 쇼핑몰을 강주에 유치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어요. 유치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그렇다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안을 내놔라.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언론에서 강기정 시장이 9천억을 요구했다 해서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뭐 몇 조 원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영호남 지역주의가 심했을 때 영남지방 같은 경우는 SOC 사업 하나만 갖고도 뭐 3천억, 5천억씩 막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동안 산업화 시대에서 그리고 호남이 소외됐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이제 논란이 되고 타직과의 형평성도 이제 논란이 되거든요. 이 문제만 잘 넘는다면 저는 뭐 강기정 시장이 9천억 요구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기자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아마 공방이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뭐 아까 말씀 좀 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공약 그 출범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 광주에 대해서 이거를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 광주시하고 물어보면서 광주시 뭔가 뭐 산자부라든가 또 정부 부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뭐 논의를 한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으면서 그런 과정들이 없었고 그런 광주를 결국에는 여당이 또 정부가 광주라는 상징적 의미를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9천억 원을 이제 세밀하게 이제 따져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허황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그런 예산인데도 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런 부분들로 광주시에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제 공방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원장님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사실은 그 9천억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말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투트랙이라고. 예.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 음.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는 거고 그건 민간 기업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선언. SOC라는 부분을 어떻게 여기하고 잘 연결해서 갈 것이냐라는 이 SOC가 지금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복합 쇼핑몰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이상하게 공방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공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제 강기정 시장이 9천억을 요구했던 게 좀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국민의힘하고 예산 그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라든가 시민사회도 몰랐던 거고 이게 이제 논란의 쟁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민간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게 맞느냐는 이제 논쟁도 있을 거고 타직과의 형평성도 논란이 되겠는데 지금 강주시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강주시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9천 원 정도 되겠다. 3천억 정도는 지금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강역 그 유통산업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커머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를 해주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3천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나머지 6천억은 뭐냐? 그러니까 뭐 도로망 건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램 아니냐? 왜 강기정 시장은 그렇게 트램에 꽂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주가 굉장히 그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로 정책에 대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강태 시장 때는 그 순환도로를 돌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중심. 그리고 그다음 정권 때는 대중교통으로 버스 전유차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중심이냐 자동차 중심 도시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이제 또 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강주 지역의 교통망의 플랫폼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교통 정책이 바뀐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기간 산업을 국가 예산 얼마를 받아 걸 것이냐. 이 강기정 시장도 9천억이 아니면 좋다. 대체 그러면 얼마를 투여할 거냐. 어떻게 정책 지원을 할 것인가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디지센터에 와 가지고 복합 쇼핑몰 센터를 유치한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국민의힘도 예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본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러다가는 강주시 그리고 강주 시민만 또 꿈만 꾸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바른 방향을 찾아가도록 길을 잡고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입법과 함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한데요. 남은 국감에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고에 허덕이는 민생을 좀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